안녕하세요. 법학개론 과목을 담당하는 정기복 교수입니다. 오늘은 1강에 이어 2강 권리와 의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와 의무, 권리라고 하면 법이 부여하는 허용하는 법익을 누릴 수 있는 힘 이런 거죠. 의무라고 하면은 법이 구속하는 해야만 하는 또는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법이 구속하는 것들 그게 의무입니다.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권리 본질이 뭐냐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학자들이 여러 학설을 주장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첫째, 권리는 자유로운 의사의 표현이다, 의사다. 그렇지 않아. 추구할 수 있는 이익이야, 이익설. 그 다음에 법력설. 그러니까 법이 인정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권리의 권리다.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것들이 권리라는 본질은 없다. 권리 부인설이죠. 이렇게 이제 대별해서 권리의 본질에 대해서 학자마다 주장하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인의 의사 표현이다, 보장되는 이익이다, 법에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권리의 본질이다. 그러한 본질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익설을 주장한 에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법력설 주장한 에네케루스 요 정도 학자 명칭은 안개를 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권력 부의설의 딕이라든지 여러 학자들은 나오지만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익설, 법률설을 주장한 학자 정도는 안개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권리와 본질은 이렇게 있는데 유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유사 개념들이 있는데 여기는 권리, 권한, 권능, 그 다음에 뭐 있겠습니까? 권력, 권원, 이렇게 비슷비슷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는 권한이 뭐다, 권능이 뭐다, 권력이 뭐다, 권원이 뭐다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정도 능력,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 정도를 간단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사적 이익. 예를 들면 일정한 지역에 제과점이 있습니다. 제과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관청에서 50m 이내는 동일한 제과점을 허가하지 않거나 못하게 제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제과점이 이익을 보겠죠. 허가라든지 제한하는 어떤 권리를 제한하는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상관없지만 반사적으로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그런 내용이 반사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사 개념은 구분을 할 수 있는 정도 능력을 가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권리의 종류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권리의 종류는 우리가 항상 공사로 구분 되겠죠. 사적인, 개인, 어떤 국가 권력이나 공공 권력에 의해서 하는 권리, 공권, 사건이 되겠죠. 이렇게 대별할 수 있는데 먼저 공권에 대해서 보면은 국가 상권에 의해서
국가상권이면 우리는 항상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분되는 것. 그 다음에 공권은 내용에 따라서 또는 목적에 따라서 이제 구분을 여러 가지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설명되는데 목적 예를 들어서 군정권, 군의 어떤 운영하는 군정 또는 경찰 행정, 경찰 운영 그 다음에 국민들을 어떤 강제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강제권 뭐 이런 목적으로 하느냐 목적에 따라서 뭐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용에 따라서는 뭐 형성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나머지 부분들은 읽어보면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형성권은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이거는 개별 용어로서도 시험에 3, 4년 전에 출제됐던 경향이 있는데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권리자가 일방적인 어떤 법률 의사표현으로 법률 관계를 발생하고 변화하고 그러니까 변경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해서 가능권이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요 기본적인 요 용어 자체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공권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면에 그 개인적 공권은 요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는 게 사건이죠. 개인 사자니까 개인적 공권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인적 공권이라고 하니까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되겠죠. 인정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뭐 제일 기본적인 게 내 자유롭게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것,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 뭐 행복을 추구하는 건, 뭐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정치 참여할 수 있게끔 뭐 권한을 달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하게 기억을 해둬야 될 부분들이 이제 수익권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이 중에 수익권에 나오는데, 그래서 수익권이라고 하면 개인적인 재산을 치더라고 하고 가장 개인적인 개념이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수익권이라는 이런 지문이 하나 나오게 되면 이거는 공권의 어떤 개인적 공권 개념이 아닐 거야 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익권이라는 부분, 요거는 개인적 공권 부분에 속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요번에 이제 공권에 대해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 중에 수익권이 개인적 공권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건도 여러 형태의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뭐 여타 등등 여러 가지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사건 이 부분은 그 와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는데, 첫째 인권권이라고 한다면은 인권권, 재산권, 가족권, 사원권 뭐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인격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생명, 신체, 정신의 자유에 대해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뭐 인격권이고, 재산권은 그와 반대로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는 그런 권리가 되겠죠. 가족은 일정한 신분,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신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뭐 그런 관계. 그래서 가족권, 신분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원권이라고 하면
일정한 법적 권한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이죠. 거기에서 누리는 그 한 사람, 그러니까 사원이죠. 그래서 누리는 권리, 사원권, 뭐 이렇게 해서 권리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들이 되겠고, 그 다음에 권리의 작용에 의한 분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권리의 작용에 의해서 내용은 다음에 보겠습니다. 작용에 의해서는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직접적으로 권리의 주체가 객체를 지배하고 있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직접적으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권한을 요구를 통해서, 청구권이죠. 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내 권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권리, 청구권이죠. 그 다음에 앞번에 우리 설명한 형성권. 뭐 이런 내용들이 권리 작용에 의한 분류가 됩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형성권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주고, 작용에 의한 분류에서 해당되는 항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마지막으로 항변권도 권리 작용에 의한 분류에 포함된다 하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보면은 권리의 이전성, 사건 중에 권리의 이전성, 이전 이렇게 옮겨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양도성, 책에는 뭐 양도성이라고도 해놨는데, 그래서 권리가 내 뭔가 뗄래야 뗄 수 없게 작용하는 것, 일신전속이죠. 전속권,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죠. 앞에 비만 붙이면 되죠. 비일신전속권, 이렇게 구분이 해볼 수 있겠죠. 일신전속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권리, 의무. 비전속권은 그렇지 않는 거. 예를 든다면 일신전속권이라는 것은 인격권이라거나 정조권, 뭐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어떻게 그 인격을 뭐 어떻게 대신한다거나 정조를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러나 비전속권은 물건과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근데 효력의 범위에 의해서는 절대권과 뭐 상대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권은 효력의 범위, 예를 들어서 제가 차를 가지고 있다면 차는 내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 팔려고 하면 처분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권리를 말하고, 상대적인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반대로 특정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절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차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팔 수도 있고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한 권리죠. 그러나 상대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면 빌려준 사람에게 대해서만 채권을 부담시키고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런 구분이 있다. 그래서 권리 최초 우리 설명했던 부분이나 그다음 유사 개념이나 공권에서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과 사건 구분할 때 그 어떤 요소들이 어떤 내용에 포함되는 요소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 범위 내에서 필히 한 문제는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권과 사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사회라는 건이 있죠. 요거는 공권과 사건의 내용이 적절하게 융합되어서 작용하는 사회 발전 추세에 따라서 발생한 노동에 관련된, 근로에 관련된 뭐 이런, 그 다음에 각종 어떤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뭐 보험 관련된 뭐 이런
해당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그 다음에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뭐 근로권 이런 것들이 해당된다고 책에 기술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권리에 대한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와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의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의무도 마찬가지죠. 의무의 본질이 뭐냐? 권리 나왔더니 의무의 본질도 사실은 의사, 이에도 나오지만 의사다. 아니면은 법에서 누려주는, 법이 인정해주는 것이다. 또는 법적 구속이다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책임설, 뭐 일정한 의무니까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의무의 종류에는 권리의 종류와도 마찬가지, 공의무, 사의무 뭐 이렇게 구분된다. 특히 그 25페이지에서 보게 되면은 그 덮여 있는 이 부분에 보면 구분해서 자기 의무와 자기, 지을 작자죠. 자기의 의무가 부자기 의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어떠한 행동을 함으로해서 범죄가 되는 거나 한 부분들이죠. 예를 들면 살인하면은 행동으로 살인하는 거지 그냥 행동 없이 되진 않죠. 그런 부분들을 자기 행동을 짓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부작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끔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철도 선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기차를 일정 선로로 이동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아서 이탈되게끔 다른 노선으로 가게끔 함으로 해서 승객들이 지연 도착하게 하거나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게끔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떠한 시스템을 조작하지 않으면서 행동이 없었죠. 부작위. 뭐 이렇게 자기와 부작위 나눠 있는,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에 나오는 공권과 공의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수익권에 대해서 나왔었죠. 수익권은 개인적 공권 개념이다. 분리에 속한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 중에서 덮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공의무 중에서 국가적 공의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봉급, 지급 의무라는 용어가 나오죠. 이 부분은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지급하는 봉급, 급여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쉽게 구분을 하실 수 있죠. 국가적 공의무에 들어간다 해서 종류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것이 공의무인지 또는 사의무인지, 국가적 공권인지 개인적 공권인지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주체,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권리의 주체죠. 그 의무를 지는 사람이 객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권리를 누리는 사람은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교수와 마찬가지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연이라 그러죠. 법률적인 어떤 권한을 가질 것이고 반대로 또 의무도 지을 것입니다. 반대로 그와 함께 똑같이 법적인 사람으로서의 대우를 받는 법인이라 그러죠. 를 상기해 볼 수 있는데, 일단 사람들의 모임, 사단법인이죠. 그 다음에 재산의 어떤 결성체, 재단법인, 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재단법인은 비영리 법인만 인정이 된다 하는 마지막 부분 내용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의 객체, 여기에서는 권리 의무의 객체에서 무형적인 것은 당연히 생명, 명예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인격 뭐 이런 부분들이 될 거예요. 그와 반대로 유체적인, 물질적인, 재산적인 것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뭐 여기 책상으로부터 뭐 다른 유형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주물과 종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주인된 물건이고 따라다니는 물건이죠. 시계에 어떤 시계 바늘이 포함되어 있는 시계, 그리고 시계 줄 관계, 뭐 이런 게 주물, 조물이 되겠죠. 그래서 요 구분하는 배, 어떤 배, 움직이는 배와 그 노, 이런 게 주와 종,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구분을 묻는 문제가 2년 전에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융통물과 불융통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어 정의만 알면 되겠죠. 융통물, 불융통물. 융통물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말해서 법률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그 뜻이죠. 반대로 불융통물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원물과 종물이라는 구분이 나오죠. 그래서 원물은 법률적인 권리를 어떤 과실이라고 되어 있죠. 결과물을 생성하는 그런 것들을 원물이라 그러고 그 부속돼서 나오는 것을 종물이라 그런다. 과실을 한다. 원물과 과실. 종물 여기서 헷갈렸죠. 여기하고 과실이라고 한다. 원물과 과실. 요 구분. 그래서 최소한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 요 구분되는 부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의 기초 부분 적중 시험 마루라고 해서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중요 부분을 보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조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보면 재판의 근거로 사용된 조례는 조례가 될 수 없다라는 나오고, 그 다음 시의회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범은 조례에 해당한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법 단계설이라고 해서 법의 상하관계가 있죠. 헌법으로부터 뭐가 있죠? 법률이 있고 조례, 뭐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쭉 나오는 이게 뭐죠? 법 단계설 주장은 켈젠의 법 단계설 요렇게만 알면 1번 문제는 답을 고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시의회가 법률의 유인 범위 안에서 제정한 규칙은 조례에 해당한다 하는 요게 올바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2번 문제는 법 단계설을 이야기한 조금 전에 캔젤, 셀 묻는 문제고요. 3번 문제는 방금 이야기하는 법 단계를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면은 법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돼서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민법 제1조에 나오는 부분인데 나중 그 헌법 각기 법률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먼저 보면 우리가 저 민법에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해야 한다. 조리라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이치, 자인의 이치,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조리도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기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다음 중 사회법에 속하는 것은 해서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회법이라는 거 하면 우리가 공건, 사건 그 중간에 있을 때 사회권, 공건과 사건이 적절하게 융합돼서 발현되는 그런 이야기가 조금 전에 나왔었죠. 그래서 사회법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사회적 약자를 통치하는 말이죠. 그래서 뭐 근로에 대한 것, 산업재해의 어떤 보상해주는 그런 관련 법, 뭐 노동에 관련된 내용,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되죠.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내용이 되었고요. 7번 한 상을 이루는 법이 서로 대응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 있는 거죠. 가번에 보면 행위법과 실체법 이 나와 있는데요. 실체법이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리는
절차법이라고 나오게 되죠. 실제법은 구체적인 법, 하나하나의 법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법률을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판결을 내게는 배 이르게 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 절차법 하는 게 상대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7번에는 가번이 답이 되겠고요. 8번 법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 중에서 최상위법이 뭐죠? 헌법이죠. 헌법은 국민과 국가 또는 국가 내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규율하는데 최상위법이자 기본법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묻는 내용이고, 그래서 헌법은 특별법이다 하는 그 부분이 틀린 부분이죠. 기본법이다. 그 다음 10번에 보면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어느 때의 법률을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하느냐 이 이야기죠. 그래서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법률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처벌을 할 수가 없죠. 민사적인 부분은 법률에 없다고 해서 판결을 거부할 수 없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하고 형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조리도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죠. 그러나 형사적인 문제에서는 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면 처벌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행위가 있었으면 그 행위가 있을 당시에 법을 적용하지, 나중에 어떤 신법이죠. 신법을 가지고 역으로 소급해서 처벌은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묻는 내용이 되겠고요. 11번 그 다음에 법령 공포 후에 효력 발생 시기, 요거는 법의 시간적 효력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인데 20일이죠. 그렇게 되었고, 12번 법의 이념 중 한목적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목적성에 대한 시험은 줄곧 출제되는 부분인데, 한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추구하는 조직이든 뭐 이런 데서 추구하는 바와 같은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 합당해야 된다, 추구하는 것을 하는 문제죠. 그래서 국가라고 본다면 법은 국가가 목표로 하는 추구하는 바에 기여하는 법이 되어야 되겠죠. 요거를 법의 한목적성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묻는 질문은 뭐냐라고 하니까, 이러한 한목적성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이게 개념적이고 이렇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의 오는 게 개념적인 부분이니까 좀 더 개별화하고 구체화 해서 알아봐야 된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는 라더브로우죠. 라더브로우가 그렇게 했는데, 라더브로우가 유형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개인주의, 그 다음에 전체. 그것도 아니야. 문화업적주의. 뭐라고 했습니까? 개인이나 국가, 조직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만들어 온 시간의 흐름 속에서 문화, 지난번에 설명할 때 고위의 어떤 유명한 그림이 있다고 하면, 화제가 났을 때 그것을 먼저 잘 내어서 보관해야 된다, 이런 주의다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는 공중주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틀린 거죠. 문화업적주의. 13번에 보시게 되면은 법규를 구체적인 사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는 이 문제도 줄곧 출제되는 문제죠. 사실에 어떠한 행위가 있었느냐, 사실을 확정하고 그 행위에 합당한 법이 어떤 것이 있지, 내용을 검색하고 그것들을 법의 내용을 검색했으면 적용해서 확정하는 거죠. 그러한 절차를 가진다라고 하면 이해될 수 있겠죠. 법의 해석이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는 우리가 그 법 유권 해석, 무권 해석 종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유권 해석 중에서도 국가 상권이죠. 사법, 입법,
행정. 요거는 뭡니까?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서 한다. 유권 해석이죠. 그래서 라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에 보면은 실정법 해석상의 일반 원칙에 대해서 설명한 것에 옳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죠. 헌법은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 최상위 법이자 기본적인 법이다. 그래서 뭐 국가가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그런 개념이죠. 그 속에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추구해야 될 바, 자유와 평등, 행복 추구 이런 것들 다 보장하고 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먼저 우선된다. 아니면 개인이 우선된다. 이런 개념이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다 부분이 국가에 유리하게 해석된다. 이거는 틀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법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맞게 기술한 것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용어 설명하는 건데 그죠? 간주와 추정 요 두 개 개념의 어떤 차이점을 묻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 개념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되겠죠. 추정은 어떤 사실이 있고 정확한 어떤 사실이 나오게 되면 법을 다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효과를. 그러나 간주는 그렇지 않다. 법 정책적으로 어떤 추진되는 이야기 때문에 결과로 변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부분을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를 보게 되면 앞장 13번 항목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법의 정의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우리 법 적용 절차를 가지고 이야기하죠. 행위를 확정하고 어떤 행위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법을 검색하죠. 여기 행위에 맞는 법이 뭐가 있지? 그 다음에 확정하고 하는 요 절차 13번 문제에서도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숫자 기출 문제로 나왔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게 되면은 21번 문제를 보게 되면 법의 적용과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간주와 추정에 대한 내용을 묻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나번을 보게 되면 민법 제28조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의 추정의 예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그죠? 이 부분이 간주와 추정 요 개념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하는 부분을 민법 28조 조항을 들어서 묻는 문제로 나왔고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정이 있어도 법률 효과를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해서 번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간주와 추정, 간주는 할 수가 없다, 추정은 번복이 된다. 뭐 이런 차이 정도는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23번에 용어 설명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우리 아까 나왔던 권리와 유사한 개념, 뭐 권능, 권한, 뭐 이런 거죠. 그 다음 권력, 권원, 요 유사 개념에 법률적 원인을 발생시키게 하는 것이다. 뭐 구분하는 부분을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각계의 법률상의 적용을 말한다 하는 내용만 옳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2번 나항 같은 경우는 근원이라 일정한 법률상의 결과가 아니죠. 원인이라고 하면은 근원이 되는 거죠.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죠. 제과점이 있는데 일정 거리 내에서 행정관청에서 제과점을 다시 오픈하지 못하도록 하면 기존에 있던 업체는 간접적으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겠죠. 직접적이 아니고. 그러한 내용을 묻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그 다음 장 28번으로 보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28번은 국가적 공권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국가적 공권, 공권은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이라고 했죠. 특히 개인적 공권 중에서 수익권은 개인적 공권에 들어간다 하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고, 여기서는 국가적 공권을 묻는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이 조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조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목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기준으로 한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한 형성권이다 또는 뭐 다른 참정권이다, 청구권이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유형에 속하느냐 하는 걸 묻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필히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되죠. 공권, 공의무 마찬가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 30번 문제 특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라본의 결론적으로 헌법은 모든 국내법 등에서 최고 규범이라는 점에서 민법의 특별법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계속 누누이 설명하지만 헌법은 국가 상위 법이면 틀림이 없죠.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도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기본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뭐 민법에 특별법이다 하는 부분은 틀리게 되죠. 민법의 특별법은 뭐가 되겠죠? 상법이 되겠죠. 그래서 헌법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 개별법의 특별법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법률들을 포괄하는 최상위 법이다, 기본법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기출문제 한 3문제 나왔죠 이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가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권리와 유사한 개념, 권한, 권능, 권력, 권원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이 단원을 끝맺었으면 좋겠습니다.